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얘들아 안녕? 요즘 회사는 잘 다녀? 아니,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다녀. 그래? 나는 요즘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먹고 출근하는데. 정말? 나도 곡물 담은 선식 먹고 다녀.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곡물 담은 선식은 100% 국내산 햅쌀 곡물로만 만들어 믿을 수 있다고. 맞아. 그리고 통곡물이 들어가 식감도 좋고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까지 있어서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딱이야. 무엇보다 맛있어.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확정고시한 정부는 어제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서 집필진 그리고 집필 기준에 대해서 공개하겠다고 했죠. 그렇지만 고대사와 상고사 전공자 2명만을 공개해서 밀실 교과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청와대 개입설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그동안 청와대는 교육부 주도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 있고 실제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오늘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자인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의 초빙에 관여했다는 발언이 나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급하게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교육 분야를 취재하고 있는 선대식 기자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우선 어제 당초 한 6명의 대표 집필자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었는데 2명만 공개했어요. 네. 이제 6명의 대표 집필진 중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 아직 확정이 안 됐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2명만 집필진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최몽룡 교수는 제자들의 만류 또 못 나온 상황이고 신영식 교수 한 분만 모시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었던 거죠, 어제. 네. 어제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역정까지 내더라고요. 뭐 질문 관련해서. 네, 좀 이해가 안 갔는데요. 기자회견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를 잘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기자들한테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자리니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5개 질문만 받고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취재진이 신영식 교수한테 어떻게 집필 수락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김정배 위원장이 오늘은 좀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막았죠. 막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에는 취재진이 항의를 하자 이제 신영식 교수가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현장에서는 기자들이 격하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렇지만 네. 뭐 결과적으로 어제 오늘 사이에 두 예. 분의 입장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좀 네네.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최몽룡 교수의 경우에는 어떤 입장이 나왔었죠? 우선은 최몽룡 교수는 제자들의 만류로 이제 기자회견장에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근데 이날 오후에 이제 몇몇 언론사 기자들과 자택에서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정부를 믿어달라. 아시겠지만 최몽룡 교수가 이제 1988년부터 이제 24년까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이제 편찬에 개입했던 분이거든요. 네네. 이분이 이제 고고학자신데 고인돌이나 선사시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분은 이제 지금까지 국사교과서를 편찬을 하는데 주도를 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를 믿어달라.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우려를 일축한 거죠. 이게 네. 친일 독재미학 교과서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정부가 잘을 할 거니까 좀 믿어달라. 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대 역사학과 출신들이 굉장히 강하게 막은 것 같더라고요. 기자회견 참여를. 그래서 네.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새벽부터 40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네. 그리고 현장에 갈 수 없었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신영식 교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영식 교수는 이제 그 자리에서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현재 검정 교과서가 잘못됐다 네. 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우선은 자신이 집필을 수락한 건 네. 우선은 이 신영식 교수는 이제 신라사 통일신라사 전공 교수인데요. 검정교과서에서는 신라와 통일신라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집필 제의를 수락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오늘 오전에는 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네네. 뭐 이분도 이제 정부를 믿어달라고 했고 또 이분은 그 집필지를 모두 공개를 해야 된다 투명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집필진 전원 공개해야 된다. 그게 뭘 비밀이라고 그렇게 네. 숨기느냐. 네. 현역에 있는 교수들은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것 같아서 뭐 꺼리고 있는 모양인데 네. 뭐 그까짓 걸 뭐 이렇게 비밀이라고 고집을 하느냐. 뭐 이런 주장도 한 모양이죠. 그 김정배 위원장 어제 발언이 좀 재밌었는데요. 네. 뭐 어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이제 집필진이 36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표 집필진 빼고 나머지 30명 정도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건데 원고가 나올 때까지는. 네. 그래서 취재진이 왜 공개하지 않느냐. 김정배 위원장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교과서를 만든다고 했는데 왜 밀실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김정배 위원장은 그분들이 편안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원고를 쓰는 동안은 좀 편안하게 네, 계셔야 네. 된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래서 거기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실소를 터뜨린 그러니까 김정배 위원장도 국정교과서를 집필하는 교수가 좀 얼마나 비판을 받을지 뭐 최명렬 교수도 제자들의 만류를 받았던 것처럼 네. 그렇게 비판을 받고 이런 것들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서울대의 경우에는 역사교육과 역사학도들이 보니까 뭐 1인 시위도 하고 동문들이 네. 나서서 반대 연서명도 하고 예, 뭐 예. 이렇게 어쨌든 제자들이 스승의 이런 그 국정교과서 참여를 네. 비판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냥 정부를 믿어라 이런 얘기만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네. 이것이 좀 과연 그 어떤 또 소신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교수님이 그렇죠. 소신을 강조하시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소신을 하고 싶으신 건지 네. 이것도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지금 보면 뭐 정치, 경제, 사회, 군사학자, 역사학자 뭐 다 포함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한 40명 정도 집필진을 예. 구성한다는 건데 이걸 좀 깜깜이에요. 네, 어떤 그렇죠. 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뭐 지금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근현대사 부분이 특히 문제일 텐데 특히 근현대사 전공 교수는 대부분 지금 집필 거부 선언을 좀 많이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던 이제 우편향 논란이 일었던 교학사 교과서의 저자인 이제 권희영 교수나 뭐 이런 몇몇 분들은 뭐 자기도 집필에 좀 참여하겠다 뭐 이런 의견도 좀 내놓긴 했는데 지금 뭐 김정배 위원장조차도 이제 우편향 논란이 좀 있으니까요. 네네. 예,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뭐 진보나 중도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집필 거부를 하고 또 이제 우편향에 있는 분들은 이제 김정배 위원장조차도 논란이 커질까봐 받지 않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근현대사 부분을 집필할지 좀 네.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또 그러니까요. 공개하지도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결국엔 기자들만 바빠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누군지.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제대로 말을 안 해주니까 밤새 또 기자들이 그 자택을 네. 알아내가지고 최명룡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들어가서 만나기도 하고 자택 이런 것 앞에서는 지금 같은데요. 경찰이 깔려 있대요. 예. 최명룡 교수 자택 앞에 네. 우리 기자도 가 있습니까? 아직 저희 뭐 기자는 안 가 있는데요. 네, 그 경찰에 어제 쭉 깔려 있다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이제 최명령 교수는 자기가 신변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최명룡 예. 교수는 신변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와서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 주는군요. 네, 도대체 누가 이런 판을 만든 건지 정말 네. 국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교과서 문제로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게 구니까 정말 네.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교과서가 그렇게 문제였어? 이런 반론들을 좀 도처에서 하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청와대 개입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네.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네. 이 실제 최몽룡 교수한테
회견에 참여를 해라. 네. 이렇게 종용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것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이제 기자회견장에 못 나왔는데요. 뭐 오전까지는 이제 기자회견장에 나가려고 뭐 양복까지 입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뭐 좀 만류를 한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청와대 이제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제 전화를 해서 네. 좀 나와 달라. 아마도 최명윤 교수는 좀 술도 좀 마신 모양이에요, 제자들과. 술. 제자들하고. 예. 그래서 최명윤 교수가 술을 마셔서 또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정택 수석은 그래도 나와 달라. 술을 마셨어도 네, 기자회견에 나와라. 달라. 기자회견에 선다는 건 국민 앞에 서는 건데 네. 술을 마셨어도 취중에라도 나와서 서 있어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네. 최 교수하고 현정택 수석은 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까? 우선은 현정택 수석은 이제 이런 이제 최명윤 교수의 발언 이후에 네. 기자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네. 뭐 아는 사이긴 하지만 통화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는 사이였던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뭐 최명윤 교수가 거짓말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 네. 아마도 이제 전화 통화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유학 시절에 두 분 인연이 네, 있었다 이런 그렇게 얘기들이 얘기 나오죠. 언론에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어찌됐든 지금 기자회견 때문에 기자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지만 김정배 이사장 거의 김정배 국편위원장이 답변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기자들이 불만이 많았고 몰려갈지 모르니까 뭐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건데요. 네, 네. 자, 그럼 지금 상황을 놓고 볼 때 네. 술을 마셨어도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최명룡 교수는 들었다는 것이고 예. 현 수석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음. 진실 논란은 갖는 겁니까? 네, 뭐 지금으로서는 뭐 당사자 중에 한 명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 명은 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진실은 좀 알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현재 야당에서는 이제 청와대 현정택 수석한테 통화 내역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최명룡 교수가 거짓말을 뭐 이런 상황 이런 맥락을 보자면 뭐 최명룡 교수가 굳이 거짓말로 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지금 보면 참 황당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요. 이 네. 상황이. 네. 자, 최 교수가 네. 자신이 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의 방패막이로도 내가 이용이 됐다. 이런 말을 한 걸로 또 알려지고 있네요. 네, 네. 참 이 발언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점잖은 교수님들이 발언이 네. 방패막이라니요. 네. 예. 어쨌든 뭐 한 나라의 교과서 특히 어쨌든 유일한 국정교과서에 참여한다는 분이 나는 방패막이다. 뭐 최선을 다해서 써보겠다 뭐 이런 말도 아니고 방패막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교과서가 쓰여지고 제작이 되고 추진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보면 자신이 말이 대표지 실제로는 네. 근현대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대표 지필진이고 네. 나를 끌어들여야 김정배 위원장이 산다. 네. 이런 말을 기자들한테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아까 방패막이 얘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된다 나한테.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 위원장이 이제 최명윤 교수한테 위쪽 평가가 좋다. 아주 잘하셨다. 위쪽 평가? 어디 얘기하는 뭐 겁니까? 위라고 하면 위는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글쎄요, 저는 딱 상징적으로 생각나는 뭐 저도 한 곳이 있습니다. 아마 어디인지는 저희 애청자분들도 알 것 같은데. 위쪽 그러면 다 네. 그러니까 김 위원장도 이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걸 가지고 좀 무리를 일으켰다,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김 위원장은 아주 잘하셨다, 위쪽 평가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학자들이 전부 정치화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네. 당초 오늘 아침 최명룡 교수가 김정배 위원장을 만나면 내가 여러 가지로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고 사표를 내겠다 이런 네네. 말을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네. 김 위원장은 이제 잘하셨다, 위쪽 평가가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온 거라는 거죠. 네. 예. 참 국사편찬위원회를 도와주려고 한다.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근현대사 부분이 논란이 될 테니까요. 이제 네. 그게 초점이 맞춰질 텐데 그렇게 되면 근현대사 대표 지필자는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겠죠. 비판도 많이 쏟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최명륜 교수가 먼저 이제 최명륜 교수 이름이 공개가 되고 네. 이제 화살이 어쨌든 첫 번째 국정교과서 집필자로 공개된 거니까 화살이 많이 최명륜 교수한테 가고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와주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시종일관 청와대는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교육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저희가 어제 그 이경태 기자의 네. 보도로도 그 설명을 드렸지만 청와대는 아는 바 없다. 국정교과서 추진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일임한 상태다 이런 네. 주장을 했는데 실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청와대 개입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그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게 된 게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2014년에 이제 청와대가 교육부한테 그 지시사항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올바른 이제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면서부터 이제 국정교과서가 추진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지난 뭐 비밀사무소 때문에 논란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 팟짱도 열심히 취재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도 이제 청와대 111 보고를 이렇게 하는 이제 담당자가 있을 정도로 네. 청와대가 아주 긴밀히 이제 개입하고 관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자, 이게 보면 교과서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그 미래 세대 아이들이 네. 올바른 역사관 네. 그리고 제대로 된 국가관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네. 그것이 뭐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뭐 우리에게 부끄러운 역사도 있고 슬픈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사실을 사실대로 배우고 그리고 네. 각자의 역사관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사회에서 본인들이 좀 그 추구해야 될 그리고 네.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역사 교육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정치화돼서 위쪽을 신경 쓰면서 가야 되는 경지에 이르는 건지 그러게요. 정말 네. 답답한 마음이 뭐 앞섭니다. 김정미 위원장도 이제 73년이었죠. 그때 이제 유신 박정희 정권이 이제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할 때 김정미 위원장도 이제 중앙일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아, 그랬습니까? 예. 그리고 그 지금 바뀌었지만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이게 차관고시인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네네. 물론 지금 바뀌었죠. 그분 잘린 거 아닙니까? 네, 잘렸는데 네. 그분도 교육부 차관이 되기 전에는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에서 하는 그러니까요. 거다라는 논문까지 썼던 예,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소신까지 바꿔가면서 국정화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 위쪽에서는 얼마나 이런 걸 압박했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소신까지 바꿔가면서 하는 건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네. 자, 선대식 기자 그 누구보다 교육 일선에서 취재하시면서 어느 국민보다 가장 먼저 답답증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어쨌든 현장에서 계속 취재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된 소식을 들어야 될 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청와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택 수석의 발언이 실제 상황과 어떤 것인지 오늘은 오마이뉴스 정치부 이경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이경태입니다. 네.
자, 최몽룡 교수 취중에도 나와달라. 취중 기자회견을 청와대가 부탁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자, 우선 현정택 수석은 뭐라고 반론을 펴고 있습니까? 네, 저도 오늘 해당 뉴스를 보고 현정택 수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현정택 수석은 너콘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는 그런 일을 최 교수와 아는 사이지만 통한 사실은 없다라면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요. 네.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은 한술 더 떴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질문하자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현 수석에게 직접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질문했는데 안 해봤다라고 하더군요. 결국에는 청와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최 교수의 발언을 사실 무근으로 몰고 있는 셈입니다. 네. 자, 오늘 최몽룡 교수의 여러 가지로 지금 발언들이 계속 화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김정배 위원장을 만나면 본인이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고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김정배 위원장이 선생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위쪽의 평가가 좋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기자들한테. 그리고 본인 그런 얘기를 듣는데 황당했고 그냥 방패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자, 우선 최몽룡 교수가 얘기하는 위쪽 평가라는 게 청와대라는 얘기가 지금 파다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좀 어떤 입장입니까? 청와대는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가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무엇이냐? 네. 아니 교육부가 이미 관련해서 자료를 배포했고 우리는 이제 가뭄 극복 대책과 경제 활성화, 한중 FTA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지만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최몽룡 교수의 발언처럼 청와대가 사실상 국정교과서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몽룡 교수가 그 기자들에게 한 말 중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말이 대표지 진짜는 근현대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대표 지필진이다. 나를 끌어들여야 김정배 선생이 산다. 그걸 톡톡히 이용한 게 김정배 선생과 청와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배 위원장만 얘기한 게 아니라 청와대라고 정확히 꼬집은 겁니다. 위원장을 봤을 때는 전날 소개드렸듯이 이 상고사 전공인 최몽룡 교수를 이용해서 진짜 이제 그 국정교과서의 핵심인 근현대사로 관심이 집중되는 걸 막는 그런 얼굴마담으로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참 이게 역사학자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정치권이 이렇게 그 학자를 활용해도 되는 것인지 참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통화한 사실이 없고 최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현정택 수석의 발언은 어찌됐든 국회 운영이나 이런 데서도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관련해서 야당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실제로 야당은 현정택 수석에게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현 수석이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국회 운영위원으로서 11월 4일 오전에 통화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국회 차원에서 이를 검증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당 차원의 대변인 입장에서 이 지금 현재 최몽룡 교수의 그 발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해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정부의 방패막이쯤으로 생각하는 분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교과서 집필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리고 김정배 위원장이 언급한 위쪽은 도대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청와대와 정부가 찾고 있었던 것은 교과서 집필진이 아니라 병풍이었단 말인가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게 계속 정치화돼서 가고 있는 교과서 문제인데요. 과연 이 정권이 교과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문제집, 학습지 이런 것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고 가서 이게 올바르냐, 이것이 과연 올바른 역사교육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좀 눈에 띄는 발언을 했습니다. 통일에 대비해서 사상을 확립해야 된다. 그리고 역사에 뚜렷한 가치관이 없으면 사상적으로 우리가 지배받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오늘 통일준비위원회 6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다라면서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이 중심을 잡지 못해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정확하게 명시하진 않았지만, 즉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 이상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에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는다라는 그런 개변을 편 거죠. 네. 이는 박 대통령이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이게 박 대통령의 오래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한교안 국무총리도 전날 그 역사교과서 지난 3일이죠. 지난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학정안을 발표하면서 그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를 모두 좌편향, 친북으로 매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주장들을 펼쳤었는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박 대통령이 그 종북무리를 통한 어떤 국정교과서 발행에 가담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점검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이들의 교과서 문제로 정치화하고, 그리고 또 통일 대비해서 사상이 우리가 무슨 지배당할 수 있다라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박근혜 대통령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21세기인데요. 인터넷을 열면 온갖 이야기들이 다 쏟아지는 나라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국회 정상화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 지금 회동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입니까? 오늘 야당에서 여러 가지 의원총회 등에서 이제 얘기를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여기에서 가장 강조됐던 게 병행투쟁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예산국회가 코앞에 와닿았기 때문에 단순한 장애투쟁으로 지금 계속 야당이 끌고 나갈 수 없는 형편이고, 이 때문에 장기전을 대비하는 어떤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야권이 어떻게 하면은 이 국정화를 막아내고, 그러면서도 예산국회에서 정부 여당을 경제하면서 나갈 수 있을지는 좀 더 묘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갈 길이 먼 국정교과서 문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